여보, 수아는 꼭 해외에서 교육받아야 해. 강민수는 아내 혜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죠. 혜진아, 수아는 아직 15살이야. 너무 어리지 않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죠.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영어는 어릴 때 배워야 하고 명문대 준비도 해외에서 해야 유리해.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딸 수아를 바라봤죠. 수아는 책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42세였습니다. IT 기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이 있었고요. 바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내 혜진은 40세였습니다.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했죠. 딸 교육에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짜고 성적을 관리하고 입시 정보를 수집했죠. 딸 수아는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죠.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었죠. 수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봤죠. 아빠, 나도 가보고 싶어. 엄마가 좋은 학교 알아봤대.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래. 그럼 가자. 민수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혜진이 환하게 웃었죠. 여보, 고마워. 우리 수아 미래를 위한 거야. 그날부터 유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매일 인터넷을 뒤지며 학교를 알아봤죠. 호주 시드니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여보, 여기 학교 정말 좋대. 졸업생들이 명문대 많이 가고. 혜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학비를 계산해 봤죠. 학비, 생활비, 집세를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야. 적은 돈이 아닌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손을 저었죠. 여보가 이사까지 됐잖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딸 미래가 더 중요해.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개월 후 출국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민수는 수아의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할게. 수아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수아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아빠가 바로 갈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빠. 걱정하지 마. 혜진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해. 비행기 시간 됐어. 혜진과 수아는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수아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잘 있어. 민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빈집이었습니다. 수아의 신발이 없었고 혜진의 가방도 없었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죠.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죠. 식탁에 혼자 앉아서 라면을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아가 아빠 맛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진과 수아는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열심히 돈 벌게. 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기러기 아빠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달 500만 원을 호주로 송금했죠. 회사 계좌에서 혜진의 호주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빈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었죠. 예전에는 수아가 아빠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는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출근길도 달랐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회사로 갔죠. 라디오를 틀었지만 뭘 들어도 공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외로움을 잊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미팅을 했죠. 팀장, 오늘 저녁 회식 어때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나는 집에 가야 해. 후배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맨날 혼자 집에 가시는데 괜찮으세요? 민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집에 할 일이 있어서.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빈 거실, 빈 부엌, 빈 침실만 있었죠. 저녁은 매일 혼자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죠. 식탁에 혼자 앉아서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죠. 그냥 소리만 들리면 됐습니다. 조용한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주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오전 9시였습니다. 뭘 하지?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빈집이라 금방 끝났죠. 빨래를 했습니다. 혼자 쓴 옷이라 몇 벌 안 됐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축구를 했고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저녁에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고 혜진이 받았죠.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쁜 듯 했죠. 혜진아, 나야. 잘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죠. 응, 잘 지내. 근데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통화 시간은 30초도 안 됐습니다. 수아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렸죠. 한참 후에 수아가 받았습니다. 아빠? 수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아야, 아빠야. 잘 지내? 민수가 물었죠. 수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학교 숙제 많아서 바빠. 민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아빠가 사랑해. 수아가 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1년이 됐습니다. 민수는 계속 혼자 살았죠.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혜진과의 통화도 짧아졌죠. 5분이 채 안 됐습니다. 안부 묻고 잘 지내라는 말하고 끊었습니다. 수아와의 통화는 더 짧았습니다. 3분이면 끝났죠. 수아는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아빠, 미안.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죠. 나중에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걸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부사장이 됐죠. 연봉도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혜진에게 전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나 부사장 됐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예전 같으면 혜진이 좋아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텐데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생일을 맞았죠. 48월 15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줬습니다. 이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노래를 불렀죠. 민수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다시 혼자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혼자 생일상을 차렸죠.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생일 축하해, 민수야. 혼잣말을 하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혜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생일인데 전화라도 받겠지 싶었죠. 하지만 벨이 울리다가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수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는 받았죠.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아빠야. 오늘 아빠 생일인데 기억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잠시 침묵했죠. 아, 미안해, 아빠. 깜빡했어. 생일 축하해. 수아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말했죠. 괜찮아. 아빠도 깜빡할 뻔했어.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근데 아빠 미안한데 지금 친구 생일 파티 가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 수아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래, 가렴. 재밌게 놀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맥주를 다시 들어 마셨습니다. 딸 생일 파티는 가면서 아빠 생일은 잊어버리는구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일을 보냈죠. 4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을 송금했죠. 4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죠. 딸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5년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야겠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죠. 수아도 보고 싶고 혜진도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호주 시드니행이었죠. 2주 후 출발이었습니다. 민수는 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깜짝 선물로 가야지.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짐을 쌌죠. 큰 캐리어 하나에 옷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죠. 수아를 위해 한복을 샀습니다. 딸이 예전에 한복 입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였습니다. 혜진을 위해서는 화장품 세트를 샀죠.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설렜거든요. 5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습니다.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민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죠. 신혼여행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이었죠. 이제 20살이 된 수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계속 상상했습니다. 수아가 놀라는 모습, 혜진이 반가워하는 모습을요.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시드니 공항에 착륙했죠. 민수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죠. 여기로 가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죠. 시드니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도로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죠. 나무가 많고 집들이 예뻤습니다. 여기에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돈을 지불하고 내렸죠. 2층짜리 붉은 벽돌 집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보낸 사진으로 본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캐리어를 끌고 집 앞으로 걸어갔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죠.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민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혜진이 예전에 보내준 스페어 키였죠. 열쇠를 문에 꽂고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캐리어를 현관에 놓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었죠. 식탁도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었거든요. 남자 운동화였습니다. 크기가 꽤 컸죠. 누구 신발이지? 민수는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수아 남자친구일까 생각했죠. 하지만 혜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자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이었죠. 민수는 재킷을 만져봤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닌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죠.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단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죠.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주방 입구에 섰죠.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에 혜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양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이었죠.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운터에 서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뭔가 말하자 남자가 웃었죠. 그리고 남자가 혜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혜진은 남자의 어깨에 기댔죠.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주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계단 뒤로 숨었죠.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눴죠. 남자가 뭔가 말하자 혜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연인처럼요. 민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죠. 현관으로 갔습니다. 캐리어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나무에 기댔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는 나무에 기댄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5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총 3억 원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호텔을 검색했죠. 근처에 모텔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모텔로 걸어갔죠.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만 커졌죠. 새벽이 됐습니다. 민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죠. 수아를 만나야겠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아의 학교로 향했죠. 혜진이 보내준 학교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죠. 민수는 정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교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민수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민수는 일어나서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수아를 찾고 있었죠. 20살이 된 수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수아였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머리는 길게 기르고 있었죠.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아야. 민수가 불렀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돌렸죠. 민수를 봤습니다. 순간 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죠. 아빠.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다가가서 수아를 안으려 했죠. 하지만 수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여기 왜 왔어?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죠. 수아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어. 깜짝 선물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친구들을 봤죠. 미안, 나 먼저 갈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민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으로 걸어갔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아야, 너 많이 컸구나. 5년 만이네.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죠. 수아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죠. 어제 집에 갔었어. 근데 거기서 엄마랑 낯선 남자를 봤어. 그게 누구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죠. 아빠. 미안해.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수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 사람이랑 만난 지 2년 됐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야. 엄마 친구였는데 나중에 애인이 됐어.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죠. 2년? 너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라고 했어. 근데 엄마는 안 했어.
오히려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그럼 너는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미안해, 아빠.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상처받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민수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수아가 민수의 품에서 울었죠. 아빠,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었어. 수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데이빗이랑 맨날 붙어 다녀. 나는 혼자 집에 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엄마 애인 있다는 거 들킬까봐 무서웠어. 민수는 수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아빠가 있잖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죠. 수아야, 그리고 또 뭐 있어? 다 말해봐.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죠. 아빠가 보낸 돈으로 엄마가 데이빗이랑 새 차 샀어. BMW야. 지난달에 샀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5년간 보낸 돈이 3억인데 그걸로 차를 샀다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야. 엄마가 데이빗이랑 여행도 많이 다녔어. 작년에는 뉴질랜드도 갔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수아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벌었는지 알아? 아빠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희를 위해 일만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아가 민수를 안았죠. 아빠,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화났어.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죠. 수아야, 아빠랑 한국 갈래? 수아가 민수를 봤습니다. 정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랑 같이 살자. 엄마하고는 이혼할 거야.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아빠. 나도 엄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수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 집에 가서 짐 싸. 내일 아침에 공항에서 만나자.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수아를 집까지 데려다 줬죠. 집 앞에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꼭 만나자.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래, 수아야. 아빠 믿어. 수아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집을 바라봤죠.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모텔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이제 혜진을 만나야 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아침 9시에 공항 근처 카페에서 봐. 할 얘기가 있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 혜진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됐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옷을 입고 모텔을 나왔죠. 택시를 타고 공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죠. 민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호주에 왔다며? 혜진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혜진아, 나 어제 집에 갔었어.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죠. 어디를 갔는데?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답했죠. 우리 집이지. 내가 사는 집 말이야. 거기서 내가 남자랑 있는 거 다 봤어.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여보, 들어봐. 나도 설명할 게 있어. 혜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손을 저었죠.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 이혼할 거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데이비 씨랑 2년 동안 만났다며? 수아한테 다 들었어. 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수아가 말했어?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래. 어제 수아 만났어. 전부 다 알고 있더라. 2년 동안 알고 있었대.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죠.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 너 지금 행복 얘기하는 거야?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국에서 일만 했잖아. 나랑 수아는 여기서 혼자 외로웠어. 민수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데? 너희 때문이었잖아. 매달 500만 원씩 보냈어. 5년 동안 3억을 보냈다고. 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나도 알아. 고마워. 근데 그건 당신 의무였잖아. 가족 부양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무? 지금 나한테 의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했는데? 내가 보낸 돈으로 BMW 샀다며?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필요해서 산 거야. 민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해서? 데이비 씨랑 타고 다니려고 산 거겠지.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죠. 그리고 뉴질랜드 여행도 갔다며? 내 돈으로?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민수는 혜진의 눈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해.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 혜진이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피했죠.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수아도 있잖아.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나랑 한국 갈 거야. 너하고는 더 이상 안 살겠대. 혜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아가 그렇게 말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수아도 너한테 실망했어. 너 때문에 학교에서 창피했대.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울었죠.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난 간다. 변호사한테서 연락 갈 거야. 혜진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수아가 이미 와 있었죠.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수아가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수아를 안았죠. 수아야, 많이 기다렸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수아가 민수의 손을 잡았죠.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민수가 답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 아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민수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드니가 점점 작아졌죠.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민수와 수아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문을 열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든요. 수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집안을 둘러봤죠. 아빠, 여기서 우리 둘이 살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청소하고 정리하면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죠. 몇 시간이 걸렸지만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는 수아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죠. 고기를 구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죠. 아빠 맛있어.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보다 맛있어. 민수는 뭉클했습니다. 5년 만에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죠. 사무실에 들어가서 민수는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불륜이 명백하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2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년간 송금한 금액도 고려하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불륜이 있었으니 80대 20 정도로 가능합니다. 민수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드디어 법적 대응이 시작되는 거였죠.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증거도 준비했죠. 수아의 증언서, 송금 내역, 호주에서 찍은 사진들까지요. 일주일 후 혜진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죠. 혜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제안했죠. 위자료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합의 이혼하시죠.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혜진 측 변호사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었죠. 법원에 도착한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원고 측 변호사부터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죠. 재판장님, 피고는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혜진과 데이빗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송금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5년간 총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입니다. 이 돈으로 피고는 BMW를 구입했고 연인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피고 측 변호사는 변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죠. 재판장님, 피고도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에 혼자 있었고 피고와 딸은 호주에서 고립됐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원고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법정을 나왔죠. 복도에서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우리 수아도 있잖아.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이미 나랑 살고 있어. 더 이상 말 걸지 마. 민수는 혜진을 지나쳐갔습니다. 두 번째 공판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아가 증인으로 나왔죠. 증인석에 앉은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데이빗이랑 만난 지 2년 됐어요. 저도 같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데이비 씨랑 자주 여행 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고요. 학교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죠. 증인은 어느 쪽 부모와 살고 싶습니까? 수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빠요. 아빠랑 살고 싶어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질문을 했죠. 피고가 BMW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에 샀어요. 엄마가 데이비 씨랑 타고 다녔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수아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민수 옆에 앉았죠. 잘했어, 수아야. 민수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심리였죠. 민수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5년간 총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가족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불륜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위자료 2억 원과 재산 분할 80대 20을 청구합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요구입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이 적정하고 재산 분할은 50대 50이 타당합니다. 재판장이 판단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민수와 혜진이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원고는 5년간 성실히 가족을 부양했으나 피고는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위자료 2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80%, 피고 20%로 결정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이었죠.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퍼졌죠. 민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 민수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수아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수아가 웃었습니다. 좋아, 아빠. 우리 잘 살아보자. 민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죠. 며칠 후 혜진에게서 돈이 입금됐습니다. 위자료 2억 원이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한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수아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나 심리학과 가고 싶어. 수아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죠. 왜 심리학과? 수아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민수는 뭉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수아는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민수는 수아의 입학식에 참석했죠. 우리 딸 대학생 됐네. 민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웃었죠. 아빠 덕분이야.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간의 아픔을 서서히 치유하고 있었죠. 판결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아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수아는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심리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 잘했어. 수아가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물었죠. 무슨 발표였는데? 가족 심리학 발표였어. 이혼 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대해서.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민수를 봤죠. 아빠, 괜찮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아가 그런 주제로 발표했다니 대견하네. 수아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나 많이 성장했어. 고마워. 민수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했죠. 민수의 회사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지만 보람 있었죠. 동료들도 민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사님 요즘 표정 좋으시네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답했죠. 딸이 잘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죠?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이라는 분인데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에 혜진이 찾아온 거였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옷차림도 수수했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민수 씨.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혜진을 봤죠.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왔어. 민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안부는 궁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미 남이에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데이빗이랑도 헤어졌어. 이제 혼자야. 민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잘 지내? 보고 싶어. 민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수아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물어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미워하겠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저도 일해야 합니다. 혜진도 일어섰습니다. 민수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혜진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죠. 혜진이 빌딩을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택시를 탔죠. 민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엄마가 회사에 왔었어.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너 보고 싶다고 했어. 만나고 싶대.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 안 만날래. 이제 엄마는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는 나한테 한 일이 너무 많아. 용서할 수 없어. 민수는 수아를 안아줬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혜진은 모든 걸 잃었구나. 남자친구도 잃고 딸도 잃고 돈도 잃었어. 하지만 민수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는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아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혜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혜진과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죠. 민수와 수아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죠. 주말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에 올라서 서울을 내려다봤죠. 아빠, 여기 경치 좋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정말 좋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랑 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수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수아의 손을 잡았죠. 나도 그래. 수아가 있어서 힘이 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해 연말이었습니다. 수아는 심리 상담 봉사를 시작했죠. 가정폭력이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상담했습니다. 아빠, 오늘 상담 정말 보람 있었어. 한 아이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수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뭉클했죠.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수아가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나한테 보여준 사랑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야.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자랑스러웠죠.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혜진과 이혼한 지 3년이 됐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수아가 잘 자라주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죠. 판결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50세가 됐고 수아는 23세가 됐죠. 수아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심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졸업식 날 민수는 수아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수아야, 졸업 축하해.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죠. 아빠 고마워.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졸업 후 수아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심리 상담을 전공하기로 했죠. 아빠, 나 가족 상담사가 되고 싶어. 우리 같은 가정을 돕고 싶어. 수아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뭉클했죠. 좋은 결정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로비에 손님이 계신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라는 분인데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에도 한 번 왔었는데 또 온 거였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머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 같았죠.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봤죠.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수아 얘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졸업했다면서요? 민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수아 계정을 가끔 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대학원 간다면서요? 가족 상담 전공한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 제발 한 번만 수아를 만나게 해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수아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 편지라도 전해줄 수 있어요? 혜진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받지 않았죠. 혜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수아는 이미 당신을 엄마로 생각하지 않아요. 혜진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라도 전해주세요. 제발. 혜진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내려다봤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수아에게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수아야, 오늘 엄마가 왔었어. 이거 너한테 전하라고 했어. 수아는 봉투를 받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안 볼래. 그냥 버려줘.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한테 엄마는 이미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민수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아는 그걸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어 보였죠. 며칠 후 민수의 핸드폰에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씨, 수아한테 편지 전해줬나요? 답장이 없네요. 민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아가 안 받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혜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포기할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수아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게 혜진과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아는 대학원 1년 차였고 상담 실습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아가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상담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뭔데? 수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가정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부모가 이혼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야. 조건이 있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해주면. 민수는 뭉클했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엄마가 날 버렸을 때 아빠가 나를 지켜줬잖아. 그래서 나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 민수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수아야, 아빠도 너 덕분에 살았어. 내가 없었으면 아빠도 무너졌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수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은주였습니다. 45세로 이혼한 경력이 있었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도 은주도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수아에게 은주를 소개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아는 은주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은주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수아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세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은주가 마음에 들었죠. 나중에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좋은 분 만난 것 같아. 행복하게 사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도 행복할 권리 있어. 나도 이제 다 컸고.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은주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죠. 수아는 민수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수아가 축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게 영웅이에요. 힘든 시기에 저를 지켜주셨고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제 아빠가 행복할 차례입니다.
은주 어머니, 아빠 잘 부탁드려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수아를 보며 웃었죠.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결혼을 했다. 10년 만에 다시 가정을 꾸렸다. 수아의 축복을 받으며 새 출발을 한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됐다. 혜진에 대한 분노도 증오도 없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다. 앞으로는 은주와 수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새로운 시작이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